재테크 하실 때 시간이 없는 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쉽게, 그리고 시간적으로 제약이 많이 없는 공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매 하면 국세징수법에 진행이 되는 압류재산만 공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공매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공매는 그냥 자산관리공사에서 중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산관리공사는 중간에 있고 다른 데서 이제 기관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이렇게 위임을 하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온비드에서 그냥 처리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공매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쉽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아직까지는 공매는 정보가 많이 없어요. 정보가 없다는 건 뭔 말이냐면, 경매는 우리 경매지에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경매지를 가지고 많은 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컨설팅을 하세요. 그런데 공매는 정보가 굉장히 없단 말이에요. 공매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좀 어려워하시고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이 공매 정보가 없어서 좀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을 하면 그 공매 정보가 없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거는 뭐냐면 기본만 딱 하시면 돼요. 일단은 공매 압류재산,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압류재산을 좀 이야기를 하면요. 경매랑 비슷해요. 경매랑 같이 말소기준권리라는 게 있고요. 이 말소기준권리가 잘 이해 안 되시면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부동산이나 재테크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특히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일에 얽매여 있는 분들은 이 공매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말소기준권리가 있는데요. 네, 이거에 의해서 이 뒤에, 그러니까 날짜 순으로 이 뒤에 등기부 등본상 올라와 있는 뭐 다른 압류나 가압류, 근저당 얘네들은 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소기준권리라 하고, 이것은 굉장히 혜택을 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오히려 투자해서 수익이 나는 부분은 그 공매 압류재산도 나긴 해요. 근데 일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압류재산보다는 다른 재산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 재산 구분을 먼저 안 보고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실 때는 그 재산 구분을 먼저 봐야 돼요. 재산 구분. 자, 우리 그 재산 구분을 보면 공매 압류가 있고요. 압류 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국유 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탁 재산이 있고, 기타 일반 재산이 있어요. 이걸 제가 좀 구분을 지어 드릴게요. 간단히 생각하면 압류는 세금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 세금. 그리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 하나는 나머지 세 개의 재산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압류는 국세징수법이라고 해서요. 국세징수법이라고 해서 이것은 말소기준권리가 있죠. 경매와 굉장히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경매에는 명도를 할 때 인도명령 제도가 있는데, 공매에는 아직까지 인도명령 제도가 도입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인도명령 제도는 곧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인도명령 제도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점유자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안 나가는 사람을 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긴 한데요. 이것 때문에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명도가 쉬워지는 것은, 명도 사람을 내보내는 게 쉬워지는 건 뭐냐면, 돈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같이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의 명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을 비워줬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많이 명도가 쉬워져요. 그리고 50% 이상은 이것으로 인해서 진행되는데, 이것이 아닐 경우에 이제 인도명령 제도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요. 인도명령은 생각보다 협상이 안 됐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명령과 명도는 그렇게 큰 관계가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없어요. 그래서 경매라고 해서 명도가 쉽다, 공매라고 해서 명도가 어렵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을 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압류재산은 굉장히 경매랑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인도명령에 의해서 강제집행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제집행 자체는 협상이 깨졌기 때문에 일단은 몸과 마음, 그리고 서로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분, 그리고 내가 거기를 내보내는 분, 둘 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협상을 잘해야 됩니다. 명도는 사람을 내보내는 과정은 협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 협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내보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을 가지면서도
경매나 공매로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그 의구심이 생길 건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는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리고 경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공매입니다. 굉장히 공매는 잘만 파고들면 좋아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공매가 아까 압류재산이 경매랑 비슷하다, 말소기준 권리가 있다, 이거 차이를 알려드렸으면, 자, 이 공매에서 압류재산 말고 나머지 3개 있잖아요. 네, 국유, 수탁, 그 다음 기타 일반 재산. 이 3개가 굉장히 재밌어요. 자, 일단 먼저 국유는요,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 있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동네 파출소가 있다. 지구대가 있으면 지구대 옮기잖아요. 옮기면 다른 지구대에 이제 거기에 일하시는 이제 그 경찰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구대는 아무도, 그리고 이게 여기를 이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지구대를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걸 팔아요. 팔 때 이게 이제 공개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국유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이렇게 파는 과정을 국유재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뭐가 쉽냐면,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나라가 관리를 하겠죠. 국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유치권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누가 국가에 있는 건물을 짓고 국가가 그 공사대금을 안 줘서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뭐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은 거의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궁금하시거나 어떤 이제 물건을 검색하실 때 국유재산도 검색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국유재산은 말씀하시는 것 같이 어떤 지구대나 어떤 기관이 이렇게 옮겼잖아요. 그러면 이곳이 있는 곳이 좀 신도시나 이렇게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지만, 여기가 신도시화 돼서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땅값이 비싸지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옮겨주는 경우는 이 자리 자체가 위치가 좋다는 거죠. 위치가 좋으면 땅값이 비싸요. 다만 땅값이 비싼데 재밌는 부분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진짜 재밌어요. 이거는 비싼데 이 땅값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대를 팔 때, 그러면 지구대가 뭐 30년 전에 지어졌다라고 하면 30년 전에 가격을 가지고 팔 수는 없잖아요. 30년 전에는 뭐 물가 반영도 안 됐을 거니까. 네. 30년 전에 그리고 지금 하면 그 30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매겨서 다시 팔아야 되는데, 이 가격을, 이 지구대가 얼마입니다 라고 가격을 측정한 사람이 감정평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이제 국가에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감정평가를 할 때 국유재산은 생각보다 좀 싸게 감정평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비교할 수 있는 애들이 많이 없어요. 지구대를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토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토지가 만약에 거래가 많이 안 됐다. 그리고 특히 이게 뭐 이 근처가 개발이 많이 돼서 땅이 없다라고 하면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막 5년 전에 팔았던 거, 뭐 이런 애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국유재산은 아마 어렵다 쉽다가 아니에요.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 모를 뿐이니까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리고 국유재산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내가 투자금은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국유재산 싼 거 사는 것도 괜찮아요. 국유재산은 36개월 할부가 됩니다. 36개월 할부가 돼서 3천만 원짜리를 사잖아요. 네. 사면 36개월 할부가 돼요. 그리고 이 이율도 굉장히 낮아요. 그때 제가 낙찰을 받고 그래서 1점 얼마였어요. 2%가 안 됐어요. 이율이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내가 매달 이렇게 갚아 나간 다음에 뭐 목돈이 생기면 한 번에 갚아도 돼요. 네. 그래서 국유재산은 굉장히 재밌는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많은 분들이 몰라요. 투자를 하실 때 이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가 중요해요. 모르면 투자를 못하는 것이고, 알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유재산은 조금 관심을 가져두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재산은 문제가 없으면 다 대출돼요. 대출되는데 내가 굳이 대출 안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대출 안 하셔도 돼요.
네, 특히 국유재산 보면 토지가 싸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싼 토지 자체가 감정을 했을 때 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싸게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싸게 됐다고 해서 국가에서는 이 감정평가에 대한 클레임을 거의 걸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댁 근처 있죠. 댁. 만약에 뭐 경기도 수원에 있다 그러면 수원에 있는 국유재산, 어디 뭐 평택에 있다 아니면 서울 이런 거기에 있는 국유재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그리고 내가 아는 지역에 있는 애들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